안녕하세요. 미라클맘입니다. 오늘은 인기 만점 영어 원서 주니비 존스 챕터북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주니비 존스는 엉뚱하고 유쾌한 주니비의 현실감 있는 성장기를 다룬 챕터북이에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뽑은 최고의 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어 원서 시리즈인데요. 하지만 책의 내용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호불호가 좀 갈리는 면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미리 알고 지도를 해주시면 훨씬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뽑은 최고의 상에 여러 번 수상됐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영어 원서 시리즈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주니비 존스 시리즈의 구성과 특징, 그리고 리딩 레벨과 다른 원서와의 차이점을 좀 알아볼 건데요. 다른 원서는 같은 챕터북은 아니고 리더스이긴 한데 ORT 시리즈 8단계, 9단계가 리딩 레벨이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책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주니비 존스 시리즈 중에서 2권인 주니비 존스 앤 더 리틀 멍키 비즈니스 책에 대해서 한번 책 내용도 살펴볼 거고요. 아이들의 주니비 존스 독서를 지도할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활용 팁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니비 존스 시리즈는 엉뚱하고 발랄한 소녀 주니비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성장기를 다룬 영어 챕터북이에요. 엄마표 영어 초기 챕터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책인데요. 칠드런스 초이스 어워드와 페어런트 초이스 어워드를 여러 번 수상할 정도로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인기 시리즈인데요. 전체 시리즈 구성은 28권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1권에서 7권까지는 유치원 생활이고요. 18권에서 28권까지는 초등학교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요. 따라서 학년이 올라가며 성장하는 주니비의 성장기를 제대로 읽고 싶다면 시리즈의 앞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각 권의 책이 별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책 순서대로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굳이 순서대로 읽고 싶지 않은 분들이나 낙권을 구입해서 한 권씩 읽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셔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권당 분량은 68페이지고 영어 리딩 레벨 평균 리딩 레벨은 AR 2.6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전체 시리즈의 리딩 레벨이 비슷한데요. 이렇게 시리즈의 리딩 레벨이 유사한 책들은 처음 챕터북을 접한다든지 초기 챕터북으로 주니비 존스를 활용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 시리즈 레벨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레벨의 책들을 읽음으로써 아이들이 영어 챕터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책 읽기에 재미를 찾을 수 있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니비 존스와 ORT 시리즈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ORT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9단계까지가 영어 리딩 레벨 AR 1점대에서 2점대를 벗어나진 않는데요. 지금 8, 9단계 같은 경우에는 AR 2.4에서 2.8로 나와 있고요. 주니비 존스 같은 경우에는 AR 2.6에서 3.0이니까 리딩 레벨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숫자상으로만 보면 주니비 존스가 약간 높다고도 볼 수 있긴 한데요. 거의 비슷한 리딩 레벨인데 두 책을 대하는 아이들의 부담감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ORT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32페이지 내외인데 주니비 존스는 68페이지 정도로 분량이 2배 이상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ORT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의 깨끗한 내지에 컬러로 된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해서 주니비 존스 같은 경우에는 갱지로 된 그 내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림이 흑백이에요. 그리고 그림이 또 ORT처럼 많지도 않고 활자 자체도 굉장히 빽빽하고 많은 편이라서 아이들이 일단 외관상으로만 봤을 때도 좀 부담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봤을 때도 ORT 같은 경우에는 매직키를 가지고 떠나는 모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비해서 주니비 존스 같은 경우에는 또래 아이들이 가정이나 학교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볼 때 ORT 8, 9단계를 읽는다고 해서 주니비 존스를 쉽게 읽기에는 좀 힘든 점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아이가 8, 9단계를 무난히 읽고 주니비 존스를 읽겠다고 하면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이가 좀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 그거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요. ORT와 비슷한 리더스를 조금 더 읽은 다음에 초기 챕터북으로 주니비 존스를 활용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아이들이 챕터북 읽기에 입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ORT 같은 경우에는 옥스포드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국식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요. 주니비 존스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미국
작가이기 때문에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고 있고 대문자로만 쓰여진 문장 표현이라든지 의도적인 문법 오류 같은 것들도 책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대문자 문장 같은 경우에는 영어 원서를 읽다 보면 자주 만나는 표현이라서 이렇게 쉬운 원서를 읽으면서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적 오류는 준이비의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작가가 의도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문법적 오류가 너무 많아서 책을 읽는 아이들이 모방을 할 정도는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하는 주니비 존스 앤 더 리틀 먼키 비즈니스는요. 28권 시리즈 중에서 2권으로 주니비의 유치원 생활을 다룬 책이에요. 전체 스토리는 9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책의 맨 뒤쪽에는 작가가 어떻게 이 책의 스토리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코멘트도 함께 읽어볼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녁 시간에 엄마와 아빠는 주니비 존스에게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주니비는 엄마와 아빠가 말한 서프라이즈가 선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잔뜩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말한 서프라이즈는 주니비가 바라던 선물이 아니라 엄마가 주니비의 동생을 임신했다는 사실이에요. Daddy and I have a surprise for you, Junie B, said Mother, and so then I got very happy inside, because maybe I didn't have to eat my stewy, pewy tomatoes. And also sometimes a surprise means a present, and presents are my very favorite things in the whole world. 이 책의 주인공인 주니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 숙녀인데요.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니비는 예의 바르지 못한 말로 엄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아빠의 중재로 겨우 사과를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새로 태어날 동생의 존재가 주니비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엄마와 아빠는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방을 새로 꾸미게 되고요. 아기 침대가 새로 들어오고 정글 그림이 그려진 벽지로 새로 도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원숭이를 좋아하는 주니비 존스는 동생 방에 새로 붙이는 정글 그림의 벽지를 마음에 들어하고 자신의 방에도 같은 벽지를 붙여달라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는 주니비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The baby's room has new stuff in it. That's because Mother and Daddy went shopping at the new baby stuff store. They bought a new baby dresser with green and yellow knobs on it, and a new baby lamp. 주니비 존스 시리즈는 미국에서 여러 번의 수상 경력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언어로 번역돼 출판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책이지만 부모님들에게는 좀 호불호가 가리는 책이에요. 바로 주니비 존스의 말도 안 되는 장난과 악동 같은 면모들 때문인데요.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주니비 존스의 이런 말썽과 장난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 책 역시 갑자기 동생이 생기고 부모님의 관심이 동생에게로 쏠리게 되면서 겪는 주니비의 혼란과 무관심으로 인한 외로움이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니비 존스 시리즈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과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말썽이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공감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책 속에 등장하는 We'll see is another word for no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생각해 볼 게는 안 될 다른 표현이야 라고 이렇게 주니비가 얘기를 하는데 주니비의 요구를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리는 부모님의 속마음을 알아채버린 주니비의 독백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부모님들이 건성건성 대답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문장인데요. 이렇게 책 중간중간에 무심한 듯 내뱉는 주니비의 독백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많은 공감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엄마가 출산을 하러 병원에 가게 되고요. 주니비는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엄격하신 할머니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병원에 가셨고 주니비는 너그럽고 뭐든 주니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집에서 지내게 돼요. 언제나 주니비 편인 할아버지와 지내는 생활을 통해서 이 또래 아이들이 꿈꾸는 일탈이 잘 묘사되는데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먹지 못하는 정크푸드나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고 할머니의 모자와 하이힐도 신고 어른 흉내도 내보거든요. 주니비는 동생을 출산하러 간 엄마 아빠와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잠시 잊고 행복해해요. After that, my grandpa gave me a piggyback ride, and he let me put on Grandma Miller's new hat with a long brown feather. And also, I got to walk in her red high heels.
할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즈음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고 귀여운 남자 동생이 태어났음을 알려주는데요. 너무 기쁜 할머니는 동생의 모습을 귀여운 원숭이에 비유하면서 주니비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주니비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원숭이 동생이 태어났다고 믿게 돼요. Your new baby is the cutest little monkey I've ever seen. Then my eyes got very wide. He is? Really? I said. 진짜 원숭이를 동생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믿는 주니비 존스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유치원에 가게 되고 유치원 친구들과 진짜 원숭이가 자신의 동생으로 태어났다고 자랑하게 되는데요. 주니비 존스의 가장 친한 친구인 루실과 그레이스는 서로 먼저 원숭이 동생을 보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돼요. Then Lucille took off her red sweater with a Scooty dog on it, and she tied it around my waist. Here, she said, now I've given you two things, and so I'm still the winner. 주니비 존스의 두 친구들은 서로 먼저 원숭이 동생을 보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니비 존스에게 내놓는데요. 재미있는 건 주니비 존스와 그녀의 친구들 모두 주니비 존스의 새로 태어난 동생이 진짜 원숭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주니비 존스는 가장 친한 친구들을 경쟁시켜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실제 행동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솔직한 속마음일 수 있을 거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주니비의 모습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이런 행동을 아이가 따라하면 어쩔까 걱정되신다는 분들도 계셔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아이들의 챕터북으로 활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이들의 가치관이나 기준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읽기 지도를 하실 때 책 선정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 또한 아이들의 커나가는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이 책은 픽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읽기를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니비 존스 시리즈에는 이런 부분들이 가끔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건 부모님들의 선택에 맡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원장 선생님은 할머니께 전화를 하고 할머니는 자신이 원숭이라고 표현한 건 동생이 너무 귀여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동생이 진짜 원숭이라고 믿었던 주니비 존스는 너무 놀라서 아연실색하게 되죠. Grandma Miller kept on saying that my new brother was just a regular cute baby, and so finally I didn't want to talk to her anymore, and I hanged up the phone. 자신의 동생이 진짜 원숭이가 아니란 걸 알게 된 주니비는 이제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할머니와 통화를 마친 주니비 존스를 교실로 다시 데려갔고 아이들에게 주니비 존스의 동생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표면적인 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비유적인 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예를 들면 어른들이 럭키 덕이라고 말하면 그건 진짜 운 좋은 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들은 어른들만의 표현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You see, boys and girls, he said, sometimes adults say things that can be very confusing to children. Like, what if you heard me talking about a lucky duck? You might think I was talking about a real-life duck, but lucky duck just means a lucky person. 새로 태어난 동생의 존재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은 주니비 존스는 결국 동생과 마주하면서 이런 혼란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동생이 생겼지만 아직은 어리기만 한 주니비 존스의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해서 엄마와 아빠가 동생을 데리고 유치원에 마중을 왔기 때문이에요. 낮 시간에 엄마를 유치원에서 동생과 함께 보게 된 주니비 존스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고 엄마와 함께 온 동생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보통 큰아이들이 동생을 보게 되면 겪게 되는 흔한 성장통을 가족이나 친구, 유치원 생활과 아울러서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스토리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유치원생 주니비 존스의 좌충우돌 유쾌하고 코믹한 스토리는 또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며 즐겁게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책의 내용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의 성장기이다 보니까 책은 가능하면 1권부터 차례로 읽는 것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좋을 거고요. 1권은 주니비 존스가 유치원에 가는 첫날부터 시작을 해요. 영상을 만들면서 찾아보니까요. 최근에는 주니비 존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 구입을 하면 단어집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단어집 같은 것을 활용해서 책을 읽고 아이가 동의한다면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같이 활용해봐도 좋을 거고요.
하지만 아이가 이런 걸 싫어하고 거부한다면 처음부터 단어로 접근하는 건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어 습득은 일단 책 읽기의 재미를 알고 나서 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주니비 존스는 유치원생 이야기이지만 소재 자체가 초등학생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요. 초기 챕터북 읽기로 들어가기 전에 어얼리 챕터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